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는 대권 주자들이 정책 비전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민심을 듣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금 모셨는데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총리직을 내려놓으신 게 벌써 이제 한 달하고 좀 보름이 넘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너무 빨라요. 빠릅니까? 예, 이게 참 시간이 뭐랄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광폭 행보를 보이셔서 활동 곳곳에서 어떤 이미지가 좀 남아 있는데 최근에 보여주신 행보들 중에는 뭔가 그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칭과는 좀 다르게 강한 정세균이랄까요? 강세균이라는 별칭이 최근에 붙으신 것 같은데 원래 스타일이 그랬던 건데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뭔가 분노하시거나 화날 만한 일이 많아지신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둘 다 제 모습이죠.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뭐 이렇게 소통하고 좀 부드럽고 또 배려하고 예. 그렇지만 싸워야 할 때는 강력하게 또 싸워야 되죠. 또 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보여준 저의 두 가지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보여주고 예. 또 강한 모습도 함께 자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갖췄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이제 일본이 독도 관련해 가지고 그 올림픽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센 발언들이 이제 나왔던 건데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올림픽 보이콧에 관련된 입장은요? 예, 지금 일본의 태도가 정말 마땅치 않고 적반하장이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일본의 그런 태도를 바로 잡아야 되고 특히 이제 IOC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IOC가 나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IOC에게도 압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딱 그 말씀 하실 때도 지금 표정이 싹 변하시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도 밝히셔서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지사의 좀 주장,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학자들의 주장도 왜곡됐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 내용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좀 길어서 예, 예.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길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네, 짧게 제 해주셔도 얘기를 되겠습니다. 하고 싶으니까. 예, 예. 근데 뭐 현실성도 좀 떨어지고요. 또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시를 했는데 예. 대부분이 이 지사와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전인수격의 그런 논리를 갖다 쓴 거 아니냐 예. 하는 평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당 내외에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예. 토론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토론 과정에서 또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또 제시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은 또 맞춰갈 수 있다는 여지. 당연하죠. 예. 예. 만약에 이제 여든 야든 간에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사실은 거기에 동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꼭 남이 내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 전 총리님 그런 말씀도 듣고 싶어서 이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기본소득이 해법이 아니라면 정 전 총리께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해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회적 상속제도를 제시를 했죠. 뭐 그게 기본소득에 대한 꼭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일인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혁신을 하자. 기업의 혁신은 기술력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부 혁신도 필요하다. 그것은 정부가 규제를 대폭 없애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예. 그러면 이제 세수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돈을 나눠주는 것, 뭐 그것도 필요하죠. 예. 복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경제 활성화와 또 경제 성장과
또 그런 이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함께 이 추진해야지. 예, 예. 주로 지금 보면 이제 복지라는 이름으로 예. 돈을 나눠 주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국민의힘 당권 경쟁도 큰 화제라서 물론 일각에서는 이거 이준석 현상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렇게 또 말씀드리 그런 표현 자체가 좀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준석 돌풍 정도로 좀 여쭙자면 이준석 돌풍은 왜 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국민들의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께서 변화, 그것도 확실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이제 나이의 변화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국민들께서는 이 정치가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정치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통합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특히 정치의 생산성을 높인 그런 정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의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예. 그래야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실제 그 이준석 전 최고가 당선이 된다는 가정을 하고 드리기에는 좀 너무 멀리 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어떤 현상이라는 것은 그 현상이 남고 현상이 지나가면 정치인이 남는 거 정치인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좀 멀리 전망을 해보신다면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가 실제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어떠한 좀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전망이 좀 보이시는지요? 예, 사실은 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예, 그런 예.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치가 정말 좀 더 국민을 섬기는 자세, 예. 그리고 자신들의 논리나 해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터이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역량을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과거에 우린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발상으로는 안 되고 예. 직접 그 신세대를 이해하고 또 그들이 왜 고민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그걸 직시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는 노력이 절대 필요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월 10일 이제 민주항쟁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상황에서 또 개헌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또 개헌론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국회의장을 하면서 개헌특위도 만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준비를 다 마쳤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그 당시 그 야당에서 이 지방선거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자당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은 34년이 된 헌법입니다. 34년 전의 대한민국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예. 뭐 우선 국민 소득만 봐도 그렇고 사회 현상이나 국제적인 위상이나 너무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변화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인데 이게 지금까지 미뤄져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헌을 당장이라도 예.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역대의 거의 대선 후보들,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예. 같은 입장을 갖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공약 수준이 아니고 뭐 당연히 공약으로 내걸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예. 그때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제 그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공약도 하고 찬성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논의가 시작된 지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예. 이러다가는 이거 뭐 정말 그 낡은 옷을 입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같이 투표에 붙이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같이 붙이자. 예. 이제 그 제안을 주셨고요. 개헌 내용도 좀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이제 그 헌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그걸 잠시 이제 보고 갈 텐데요. 개헌 인식 조사입니다. 77%가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고 새로운 반대는 23.1%인데 이제 이 찬성하고 있는 목소리를 좀 들여다보면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 보장 강화가 54.8%고요. 대통령 또는 국회 권한이나 임기 조정이 49.3%입니다. 그렇다면 정세균 전 총리께서 구상하시는 개헌 내용은 또 어떠할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저 전문가들 의견하고 같습니다. 첫째, 기본권 신장 등을 포함한 그런 그 지난 30년 동안 한 세기 30년 동안의 변화에 예.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시켜야 된다. 이제 뭐 생명권이라든지 환경권이라든지 보건권이라든지 뭐 그런 기본권 신장이 첫째 일태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권력구조 개편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은 좀 분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예.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손봐야 될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간의 국회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3번에 걸쳐서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개헌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의장 시절에 만든 개헌안이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돼 있기 때문에 예. 선택만 하면 되고 결단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앞서서도 제가 역대 대선 후보들 다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었었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엔 어떻게 좀 어떤 논의들이 더 많이 거쳐가야 개헌을 이룰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데 의문점이 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을 하는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단은 누가 하는 거냐?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일방통행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여야 합의를 누가 합니까? 지도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께서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도 여야 지도자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 지도자들 예.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됐다. 예.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서 이번에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하자. 네. 더불어 다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주제를 좀 넘길 텐데요.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 이건 예. 최근에 이제 최문순 강원지사가 대권 선언 이후에 후보로서 또 처음 제안을 한 겁니다. 후보들끼리 뭐 이제 토론을 해보자 이제 이런 방식까지 좀 제안한 상황인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룰을 정하면 선수는 그 룰을 따를 뿐이다. 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런 입장인데 예, 예. 사실 여권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선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쪽으로 준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 중에 몇 분도 그런 의사 표시를 했고 또 권리당원들 중에서도 이제 이 경선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은 정상적인 경선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조만간
이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예, 예. 그러면 아마 정상적인 경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내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논의를 예. 이미 해왔고 예, 예. 또 코로나 상황이 곧 극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경선만 할 것이 아니고 예. 지금쯤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은 당규에 따라서 예. 경선 시기나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입장을 여쭙고 싶은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고 그 룰을 그러니까 경선 연기라는 룰을 정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따라가는데 예, 예. 당연히 따라야죠. 예, 예. 그리고 그 룰에 대해서 뭐 후보자들이 서로 이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예, 예.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도 그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네. 또 권리당원들도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당은 당규에 보면 경선 전에 예. 그 시기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준비 기획단이 만들어집니다. 예, 예. 그런 데서 정상적으로 당은 당규에 따라서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대로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